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움말씀의 하나증권의 이성원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 많이 바쁜 것 같아요. 네, 정말 바쁠 것 같습니다. 속보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간밤 미국 증시 한 줄 평부터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네. 증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미국장은 이제 지속되는 이제 지정학적인 이슈와 그리고 애매했던 실적 발표 그리고 높은 물가 지표 발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이제 계속 증폭되었던 하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 흐름 자체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적도 애매하고 맞습니다. 지표도 애매하고. 자, 관련된 이슈들 뭐가 더 있는지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올라온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관세 운명의 날이 또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물가와 소비 지표들 한번 점검해 볼까 하고 또 금융주들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했다. 이 세 가지 토픽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볼 첫 번째 토픽은 관세 판결인데요.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 이게 또 다시 연기됐다라고 하죠. 사실 저희도 저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이 좀 편치만은 않을 것 네. 같긴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지연된다면 증시 불확실성도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자정에는 이제 트럼프 관세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나오지 않고 아무래도 다음 주로 연기가 된 것 같은데 이제 폴리마켓에서 보면은 이제 위법 판결이 날 것이라는 베팅이 우세하기는 한데 예측일 뿐이고요. 또 뭐 월가에서는 이제 이 대법원에서 구성하고 있는 보수들이 보수 우위라고 보고 있고 이 9명 중에서 6명이 지금 보수이고 그리고 이 6명 중에 또 3명은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안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제 사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PB님 왜 이렇게까지 이게 계속 지연되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정말 알 수가 없고 네, 대법원도 뭐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맞습니다. 이런 네.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13일에 그 트루스 소셜에도 이제 자기의 생각을 이제 올렸는데 네. 또 거기다가는 이제 만약에 관세가 위법이다라고 나올 경우에는 이제 미국 재무부가 파산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게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법원에서도 결정을 내리기 굉장히 힘든 사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각에서는 한 20일에서 21일 정도쯤에 뭐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게 좋아 보일 듯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토픽으로는 PPI 그리고 소매 판매 우리 경제 지표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 볼까 하는데 어제 CPI도 그렇고 PPI도 좀 물가 안정 추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앞으로 FOMC에는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궁금한데 주요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셨죠? 네. 이제 그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전월 대비 0.2% 그리고 전년 대비는 3.0% 상승을 했는데요. 전월 대비는 괜찮은데 전년 대비해서 좀 상승폭이 크긴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특히 휘발유 가격이 이제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 그 상품 가격이 올랐으나 서비스 가격은 변동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이후로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이제 미지수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11월 미국 소매 판매 지수도 같이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6% 상승하면서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1월 미국 소매 판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연말 쇼핑 시즌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이제 잘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도 소매 관련한 이제 소비 관련한 기업들은 주가 상승을 가져왔는데 실제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자체가 나온 게 12월이 아니고 11월이기 때문에 너무 조금 오래된 데이터이긴 하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11월 자료 자체가 이제 셧다운 때문에 노이즈가 껴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물가 지표에 대한 이제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이번 주부터 계속 나올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가 예상하고 있다시피 1월 FOMC에서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의 뭐 95% 그냥 뭐 기정사실화라고 네, 보는 게 맞습니다. 맞겠죠. 거의 이제 확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물가지표 때문에 뭐 연준의 이제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서 사실 물가지표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역시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얘기가 나와서 실적 얘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시장에서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매출과 EPS, 뭐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행주들이 계속해서 좀 밀려나고 있거든요. 네. 뭐 물론 웰스파고 자체는 뭐 매출이 좀 부진하긴 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은 또 괜찮았었는데 4분기 실적 시즌 괜찮을까요? 시작부터 좀 뭔가 조짐이 좋진 않은데.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은행주들이 그래도 실적을 좀 좋게 나와줘야 이제 실적 시즌이 잘 네, 이제 한 기대감이라는 분기가 게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예. 잘 끌어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티도 실적이 잘 나오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잘 나왔지만 둘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이슈를 가장 크게 가져왔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주초에 말했던 카드 이자율 10% 상한제 이슈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카드 사업을 하고 있는 금융 기업들은 이익이 아무래도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라도 주가가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5년에는 이제 금융주라고 하면은 모든 기업들이 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약간 이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주 안에서도 내용이 나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카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제 오늘 나올 이제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스탠리, 블랙록이 오늘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렇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순수 투자 은행들은 이제 M&A 회복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 또 뭐 IPO 시장도 그렇고 M&A 시장이 이제 다시 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오늘 나올 이제 골드만삭스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그 실제로 이제 12일부터 14일까지 이루어졌던 JP모건 헬스케어 네.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그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가 바로 M&A 시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빅파마들이 특허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신약이 없기 때문에 기술이 네. 있는 바이오 기업들을 M&A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 아젠다 중 하나가 M&A였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 세계 M&A 시장의 1위인 네. 골드만삭스가 오늘 실적 발표가 있으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살아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트럼프가 이제 신용카드 이자율 10% 상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은행주들이 말 그대로 날벼락을 좀 맞았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확실하게 이행될 거라고 이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게 예. 아무래도 이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에서는 또 이제 지지율도 올려야 하고 또 원래 정치인들이 이러한 공약을 그대로 다 이행하는 네, 맞습니다. 경우들이, 예. 그리고 중간 이런 선거를 앞두고 항상 쳐내리는 게 결국에는 카드사와 그리고 네. 금융사들을 먼저 이렇게 치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러한 단기적인 노이즈 정도다. 맞습니다. 노이즈가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급락을 하게 되거나 정말 많이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지금을 저점 매수인가요? 네, 매수 기회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밤에는 모건 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발표하죠.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M&A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골드만삭스의 실적 좀 지켜보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자, 기업 이슈들 얘기들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은 특징주로 TSMC 또 준비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TSMC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일단 TSMC가 오늘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오후 3시에 이제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는데요. 제가 계속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그 10월에도 이제 매출이 잘 나왔고 11월 그리고 12월에도 매출이 계속 다 잘 나왔죠? 나왔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국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가이던스인데요. 이 TSMC 실적에서 우리가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이 올해 매출이 25에서 30%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TSMC CEO가 가이던스를 낼 때 AI 칩 수요가 여전히 정말 장난 아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 예상보다도 더 강하다. 약간 이런 식의 굉장히 강한 이제 멘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미 빅테크들이 2나노나 3나노 공정을 쓰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가 이제 우리 가격 올릴 거야 라고 말을 해도 고객사들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발표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뭐 가격 인상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 또 영업이익률이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가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지가 주목해봐야 할 이제 이슈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은 바로 이제 캐펙스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TSMC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공장에 이제 공장을 더 짓거나 아니면은 장비를 더 사겠다라고 이제 발표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장비 대표로 알고 있는 ASML이나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장비주들이 가장 먼저 웃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소부장 기업들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목요일에는 이제 TSMC 실적 발표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말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주목을 받았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국 세관 쪽이었었죠. 네, 이제 맞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이 엔비디아의 H200 칩 반입을 허용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 요원들한테 지시를 또 했다라고 하는데 기술주 투심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진짜 이 H200 때문에 정말. 왜 이렇게 좀 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는지.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중 협상 카드가 바로 H200이라고 그렇죠. 이제 예, 맞습니다. 보여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H200의 통관 금지를 지시를 했지만 뭐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가 계속된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중국의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H200을 쓰고 싶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분간은 이제 노이즈로 이제 작용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H200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투심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 언제 H200이 허용 가능한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투심을 살아날 가능성을 찾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1월 말에 있을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서 먼저 투심이 살아나야 하고 이게 지속돼서 이제 H200까지 나아가야 아무래도 기술주들의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이성원 하나증권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